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당선 직후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윤석열은 내란의 우두머리다. 그리고 검찰 언론 사법 개혁을 추석 전에 끝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아주 분명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밝힌 3대 개혁 검찰, 언론, 사법부는 모두 이재명 정부 출범 전까지 민주당에게 불리했던 기관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관련 수사를 진행했고 사법부는 대장동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했으며 언론은 이를 집중 보도하며 비판적 여론을 형성해왔습니다. 이제 이 조직들이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다시 짜여질 수 있다는 건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불리한 권력 구조를 유리한 구조로 전환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당원 당규 개정을 통해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1인 1표 원칙이 민주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대의원 구조를 축소해 친강경파 당원들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향후 공천부터 정당 운영, 의사결정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민주주의에서 권력은 선거를 통해 생기지만 그건 면죄부가 아니라 위임장일 뿐입니다. 히틀러도 푸틴도 에르도안도 모두 선출된 권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든 국가는 자유와 비판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민주주의는 단지 선거만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비판을 허용하고 견제를 인정하며 언론과 사법, 시민이 권력의 사용을 감시할 수 있어야 비로소 살아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흐름은 국제적으로 낯선 일이 아닙니다.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는 비자유적 민주주의를 선언하며 선거제 개편, 언론 집중, 사법 장악을 통해 실질적인 정권 교체 가능성을 약화시켰습니다. 형식은 민주주의지만 결과는 한 당의 장기 집권이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언론 자유를 보장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방송은 친정부 성향으로 정비됐고 비판적 언론은 외국 대리인으로 낙인 찍혀 퇴출됐습니다. 자유는 서서히 줄어들었고 국민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쿠데타 시도 이후 국가 안정을 이유로 검찰, 사법부, 언론을 대거 숙청했습니다. 이후에도 선거는 계속되지만 실질적 정권 교체는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중국은 말합니다. 우리는 가장 민주적인 나라다. 청년들의 상당수는 실제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을 비판하면 처벌받습니다. 자유의 기준이 바뀐 사회, 사람들은 자유가 없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지금 한국은 여전히 선거가 있고 유튜브도 열려있고 언론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구조는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불리한 조직은 개혁으로 없애고 유리한 구조는 제도화하고 유튜브에서 비판적 목소리는 자율규제라는 이름으로 알고리즘에서 밀려나고 조용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정권을 비판하는 영상은 알고리즘에서 사라지고 정치적 균형은 내부 논리로만 유지되며 비판하는 사람들은 내란 동조자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자유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개는 누군가를 처벌할 이유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상관없다고 말하며 침묵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유가 사라졌다는 사실조차 느껴지지 않는 사회가 됩니다. 그때는 자유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자유의 기준이 달라진 겁니다. 정청래 대표의 발언은 이제 선출된 권력이란 이름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단을 했던 권력 구조를 무력화시키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흐름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신호입니다. 민주당이 장기 집권을 하더라도 정말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며 스스로를 통제한다면 누구도 불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자신에게 불리한 구조를 무력화시키고 자신에게 유리한 구조로 재편하는 흐름이 지속된다면 그건 어느 날 갑자기 독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닮은 독재로에 서서히 진행되는 길입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제안해 주세요.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